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2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남편이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저는 30년 넘게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이 말씀만큼 가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평균 15명이 새롭게 투석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15명이에요. 그분들 대부분이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절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74세 최영희 여사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셨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근처에도 안 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돌잔치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신장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는데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하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말고는요. 그게 신장이 망가진 신호였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예요.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처럼 쓰리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러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80% 이상이 망가진 후입니다. 저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나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생기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눈밑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부어있나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예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 환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상은 3명 중 1명꼴이에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방법들이 있어요.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 둘째,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죽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셋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1위.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요. 그냥 기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1위인지 들으시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실 겁니다. 우리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면 때가 끼고 막히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속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고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바로 그 막힌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일 속에는 폴리페놀과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혈관벽에 붙어있는 염증과 찌꺼기들을 닦아내주는 청소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지중해 연안 지역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병 발생률이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 중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더 놀라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에요.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 오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걸 사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가장 순수한 오일이에요. 다른 종류들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세요. 이건 신장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럼 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절대로 뜨거운 프라이팬에 두르고 볶거나 튀기시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귀한 영양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정도를 쭉 둘러서 드세요. 상추, 깻잎,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 조금 섞으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최고예요. 찐 브로콜리나 찐 감자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하셔도 신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요. 올리브 오일에 식초를 한 숟가락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맛이 훨씬 좋아지고 신장을 위해 소금을 줄여야 할 때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많아야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기름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요. 그거 맛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브로콜리를 녹색 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쁜 것들과 싸워주는 전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매일 180리터 큰 생수통으로 치면 거의 100개 가까운 양의 혈액을 걸러내요.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를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 쌓이는 먼지나 녹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신장 세포들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손상됩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계 유명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신장염증이 평균 42% 감소했고 신장 기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브로콜리도 올리브 오일처럼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조리하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먼저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5분 정도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자르면 그 안에 있던 좋은 성분들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찜통에 넣고 2분, 길어야 3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절대 너무 오래 삶거나 볶으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 오래 있으면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되니까요. 제대로 찐 브로콜리는 밝은 녹색을 유지하고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면서 살짝 단맛이 나요. 그럼 이렇게 찐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찐 브로콜리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깨소금 살짝 뿌려서 드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으깬 두부와 함께 무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시니어분들 근육 유지에도 좋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병원에서 신부전 3기 이상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많이 나쁜 분들은 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받으세요. 하지만 아직 신장이 건강하시거나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드디어 3위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위는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이요? 그거 냄새 나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마늘이 왜 3위에 올랐는지 아시면 냄새쯤은 기꺼이 감수하실 겁니다. 저는 마늘을 천연 신장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시니어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식품이에요.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전체 투석 환자의 무려 75%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늘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음식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그 안에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알리신이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 신장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돼요. 마늘의 알리신이 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혈압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받는 부담도 줄여줍니다. 실제로 매일 생마늘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0mm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안쪽이 상처를 입고 특히 신장 속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손상됩니다. 마늘은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도록 도와줘서 이런 손상을 예방해줘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은 꼭 생으로 드셔야 해요. 익히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거의 다 파괴되거든요. 찌개에 넣거나 볶으면 마늘 향은 나지만 건강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럼 생마늘을 어떻게 먹느냐?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마늘 한두 쪽을 얇게 썰거나 다져서 그걸 10분 정도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다지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이 몇 조각, 무가당 요거트 한 숟가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숟가락을 섞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 냄새도 요거트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맛도 상큼하고 좋아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샐러드 위에 다진 마늘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마늘 반쪽이나 한쪽 정도로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마늘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혈압약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을 매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생마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죽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김치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머, 김치가 왜요?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맞아요.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고 유산균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이에요. 김치 한 접시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작은 김치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먹게 돼요. 만약 하루 3끼 김치를 드신다면 그건 신장한테 엄청난 부담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걸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걸러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되 하루에 작은 접시 반 접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물에 한번 헹궈서 짠맛을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실수는 진통제를 함부로 먹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가 수시로 드세요. 그런데 이런 진통제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어깨 통증 때문에 3년 동안 매일 진통제를 드셨다가 신부전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통곡하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아파서 약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통제가 필요하시면 꼭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고 가능하면 약 말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따뜻하게 찜질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마사지 받기.
이런 방법들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매일 많이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신장뿐이에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적당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손바닥만 한 고기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마시고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실수는 물을 잘못 마시는 거예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신장이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돼요.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수,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방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장은 매우 참을성이 많은 장기예요.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후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하루에 소금은 티스푼 하나 정도만 먹어야 해요.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간장도 저염 간장을 쓰시고 찍어 먹지 말고 젓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 드세요.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예요.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돼요. 걷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 의자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습관은 혈압과 혈당 관리하기예요.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꼭 꾸준히 드세요.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 취하기예요. 우리 신장은 밤에 가장 열심히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게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하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하시고 친구들 만나 이야기 나누시고 웃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신장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신장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소변 검사 하나, 혈액 검사 하나면 끝이에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만약 나온다면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을 확인해요. 사구체여과율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90 이상이면 정상이고 60 미만이면 신부전 단계에 접어든 거고 15 미만이면 투석을 준비해야 해요. 검사받기 어렵지 않아요. 동네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고 병원에 가셔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생마늘.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실수. 김치 너무 많이 먹기, 진통제 함부로 먹기, 고기 너무 많이 먹기, 물 잘못 마시기, 검진 안 받기. 이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세요. 셋째,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생활 습관. 소금 줄이기,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혈압과 혈당 관리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저는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국물을 조금 덜 먹는 것부터. 내일 아침 산책하는 것부터.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신장 검사 받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줘야 해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신장 건강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신장 건강 챙기겠습니다. 라고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메시지가 혼자 고민하고 계셨던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요.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여러분의 다짐이에요.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머리 맑고 몸 건강하고 스스로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손주들 곁에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노년. 그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미래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참고용 정보일 뿐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질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특히 신장 건강은 등불과 같아요. 우리가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계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항상 편안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충만한 삶을 즐기는 방법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